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일을 하다가 약속 나가기 전에 잠깐 촬영을 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이런 영상을 안 찍기도 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랑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곧 나가야 돼서 길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지만 그냥 얼추 머릿속에 그려본 얘기들이 있어요. 좀 재밌었던 얘기가 최근에 고급 일식당을 갔는데 마지막 디시에서 뜨거운 국이 나왔는데 허벅지에 이렇게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 국을.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기보다는 그냥 뜨거웠던 그 감각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느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서도 너의 성격이 보이더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뜨거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팔팔 끓는 국을 제 다리에 부었던 거거든요. 허벅지 윗살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 자리에 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되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맨다리였어요. 맨다리에 봉변을 당한 건데 그 순간에도 저는 쏟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 순간에 저도 너무 뜨거웠다라는 걸 알고 느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뱉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서빙해주는 그 사람보다도 이 뜨거운 국을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이걸 정말 서빙을 잘 해야 될 텐데 라는 거를 시선을 제가 이미 그 사람이 봐야 되는 책임을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고급 일식당이었단 말이에요. 비싸면 서빙도 그 안에 서비스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이 거의 이렇게 기울다시피 들고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각도 그대로 저한테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했고 짧은 찰나였기 때문에 쏟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 제가 반복하다가 쏟아지면서 나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뜨거를 해야 되는데 뜨거라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듣고서 스스로 좀 놀랐어요. 내가 보면은 진짜 이런 순간에 본능을 좀 끄고 내가 남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파트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핸들링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가 말을 했을 건데 그 사람이 인지할 정도로 말을 했을 건데 그냥 딱 코앞에 두고서 쏟을 것 같은데 할 때 그 두 마디의 찰나가 굉장히 짧기도 했었고 그 사람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딴 생각을 하느라 서빙을 하거나 이걸 봐야 되는데 어디 놓을지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이랬던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관점이나 꽂히는 시선 이게 너무 다른 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걸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고 없이 위험한 걸 그러니까 손님한테 문제없이 잘 전달을 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인 건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구나. 저는 솔직히 그런 실수는 정말 용납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져서 요즘은 뭐 그런 일을 겪어도 막 화를 낸다거나 이러진 않고 어차피 뭐 감정적인 소모를 할 바에 내가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걸로 기분을 더 증폭시켜서 망칠 바에는 어떻게 처리하지로 빨리 넘어가자. 그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표현을 덜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잠깐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런 좀 부당한 대우라거나 없어도 될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달렸거든요.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시달렸던 기억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어렸을 때는 너무 더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제가 그럴 때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법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런 감정 표현을 할 때도 보면 엄마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쟤 왜 저래? 약간 남의 딸한테 말하듯이 쟤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렸을 때는 상처였었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요동치게끔 이 만들어진 상황을 동의해주는 사람이라거나
내 편에서 그걸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떠오르긴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이제 연속해서 떠오르는 게 이런 경우처럼 나한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책임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미리 걱정을 했고 왜 저 사람이 사고 칠 게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걸 저 사람이 미리 더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미리 안 챙기니까 내가 그걸 미리 시선을 꽂아서 보고 있게 되는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제는 남들이 못 보는 게 저는 일찍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고 뭐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가 약간 뇌가 그렇게 체계를 다 잡아놨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했어요. 머리가. 너무 타인의 실수에 의해서 한 집단의 실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딱 그렇게 되겠는데 하는 것들을 제가 미리 처리를 한다든지 잘라버린다든지 문제가 없게끔 제가 그걸 미리 다 공사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점은 능력치가 올라간 거는 분명히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들에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 시간적인 거 뭔가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까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올 수밖에 없게끔 저를 형성시켰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학창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해야 될 책임을 못하니까 그 같이 있던 주위에 있던 혹은 상대인 내가 항상 그걸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에 대한 이제 분노 같은 것들도 축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해소시키지 못할 때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잘 지내다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또 딱 이렇게 건드려질 때 아 그래 내가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었지 하면서 약간 인생이 또 서글프게 느껴지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당하는 입장을 또 경험을 하고 또 되게 직접적이죠. 화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화상 아니더라도 일단 조치가 필요한 정도로의 신체적인 피해까지 본 상황이니까요. 최근에 이런 또 경험을 하면서 누적된 경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걸으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이런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될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그 일을 당하는 입장이 왜 되어야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아무튼 곱씹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또 신기하게 나방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때도 제가 이런 셔츠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좀 더 벙벙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방이 진짜 여기 안에 쑥 들어와서 길거리에서 셔츠를 털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벌레한테 어택을 당해보기는 또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벌이 많지?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zzz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이 날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몸 근처에서 이제 소리가 나니까 아, 옷 어딘가에 붙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걸 털고 막 밟다가 그때 벌침에 쏘여가지고 발이 붓고 다음날 시험을 가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멘탈이 정말 바사삭 부서지고 그때 당시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침이 박힌 건지 안 박힌 건지도 모르겠고 뭐 또 그때 기억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내가 어떻게 막나 이거를 나를 따라 붙는 이런 악재든 안 좋은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솔직히 웬만한 것들은 이제 미리 보고 처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른 그런 경지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는 살고 있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진짜 너무 많아요. 벌레가 갑자기 1초 만에도 저를 이렇게 어택을 해서 제 옷 속으로 들어와서 너무 좀 찝찝하고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 털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뭔가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때때마다 계속 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번져나가고 그런 걸로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국가적인 사안이 생기면서 혜택을 막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막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 옛날 시대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했었고 더 많이 억울했던 일들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겪는 이런 일들이 고작 이렇게 표현될 만큼 작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내 한 기간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나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걸 다 통틀어서 너무나도 빠르게 나방이 나한테 날아와서 내 몸 안속으로 들어가서 난 어쩔 수 없이 미친 발광을 하면서 이상한 몸동작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나는 털어내야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짧고 강하게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요즘에 느끼는 나한테 일어났었던 안 좋았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제 스스로의 책임을 털어버리는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거를 100% 버리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80%, 90% 털어냈지만 한 20%에서 10% 남아있는 이게 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10, 20%도 빨리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승화가 된 에피소드들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미리 봤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고 해서, 뭐 내가 몰랐다고 해서 다 이 모든 전제를 통틀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가 미리 볼래야 볼 수도 없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필 내가 지나가서 그 나방이 나한테 왔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명확하게 해보면서 감정 정리를 했던 한 1, 2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쭉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한 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또 골똘하지 말자.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치명적이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미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가중시킬 수 없어요. 내 감정이든 나의 잘못이든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이런 걸 굳이 거기에 투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그 일은 그 사건이 사건으로 일어난 걸로 보는 게 맞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많이 무거웠던 그런 마음들, 오랜만에 좀 무거워졌던 그 마음들이 살짝은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납득이 안 되고 어이가 없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가 아예 예상이 안 되는 일이 있죠. 아무리 그거를 파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딱 이 워딩 그대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빨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저의 연애 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